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1% 상승,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지독했던 조정을 끝내고 결국은 여기 전고점 825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주는 FOMC 회의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4일날 새벽에 있을 텐데요. 시장 전망치는 25bp 인상 쪽이죠.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25bp 인상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고, 이 다음번에는 아마도 동결. 뭐 시장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50bp를 올린다거나 뭐 동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지금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FMC 회의 기점으로 뭐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뭐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그런 가능성은 조금 저는 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이런 어떤 전부 다 중요한 저항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도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지금 한 다섯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보시면 여기죠. 한 번, 두 번, 한 세 번째 돌파 시도.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비슷한 자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다우도 이런 추세,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이평선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는, 정배열로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 한들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올 확률은 좀 적지 않겠느냐. 결국은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요렇게 상방으로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좀 뚫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조정받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고점까지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는 어차피 우리 증시가 3거래일밖에 시장이 열지를 않고요. 어제 근로자의 날로 쉬었고 금요일은 또 어린이날로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차피 뭐 FMC 회의 앞두고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조금 이렇게 관망세 좀 소극적으로 시장 지켜보다가 분위기 정해지면 FMC 회의 보고 나서 다음 주부터 좀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겠죠. 지금 에코프로는 요렇게 쌍봉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정고점이 한 80만 원, 이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거고, 하단으로는 한 70만 원, 70과 이렇게 이제 80을 지금 약간 추세 방향이 정해질 중요한 가격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70은 깨지 않아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70만 원을 깨면 이렇게 한번 이탈이 나오면서 투매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FMC 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 이틀, 2거래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70을 깨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시장이 뭐 FMC 회의 기점으로 혹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내일도 이렇게 양봉 마감하면서 정고점 갖다 붙여놓고 다음 주에 뭐 80을 뭐 또 뚫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아마도 시장이 방향성을 딱 정하는 그때 움직임이 뭐 이탈할지 돌파를 할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뭐 좀 확률적으로 50대 50인 자리라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고요. 뭐 내일 뭐 예를 들면 이제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조금 이제 돌리는 모습이라도 좀 출현을 해줘야 8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 이제 방향성을 아직은 탐색하고 있는 그런 자리 보시면 여기서 맞고, 여기도 이제 약간 이제 쌍봉의 느낌이었죠. 이렇게 맞고
밀린 다음에 다시 반등. 하지만 아직은 이 추세의 상단을 뚫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시장이 상방으로 가고자 한다면 에코프로 BM을 여기 한 27만 5천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추세 상단을 돌파를 시키면서 30만 원이라는 또 상단에서는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여기 돌파 기대감이 한번 생길 수가 있겠고, 시장이 여기서 이제 꺾이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에코프로 BM도 이런 식으로 좀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 하단까지 밀리면서 61선까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애들은 내일이나 모레 한 이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좀 지켜보면 어느 정도는 좀 힌트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보고 접근 전략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지난 뭐 3월, 4월 달 내내 시장의 주도 테마 역할을 했던 애들이 이제 뭐 리튬 관련주,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 폐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소테마가 하나 생겼는데 뉴스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좀 주도 테마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페라이트 테마가 이제 신규적으로 좀 생겼고요. 테슬라에서 히토류 대신해서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일단은 삼화전자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삼화전기, C큐브, 그리고 오늘 이제 이지, 그러니까 원래 히토류 관련주였던 이지,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노바테 이런 애들이 또 다 올라왔습니다. 동국 RNS까지. 그래서 얘네들도 이지부터 동국 RNS까지는 히토류 재료도 있고 지금 페라이트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어 보여서 얘네들도 꽤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화전자가 일단 내일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삼화전기 혹은 뭐 이지, 유니온 이쪽 애들이 대장이 거래 정지를 먹었으니까 좀 활발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앞으로 페라이트 테마는 종목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종목이 페라이트 뉴스를 달거나 기존의 뭐 개별 뭐 배터리 재료로 올랐었던 애들이 갑자기 또 뭐 페라이트로 변신해가지고 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페라이트 쪽은 종목이 여기서보다 더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것도 어찌됐건 마찬가지로 시장이 꺾이면서 뭐 에코프로 급락 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전부 다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일 거고, 시장이 여기서 꺾이지 않고 방향성을 또 상승으로 또 잡아가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더 뭐 충분히 조정 나왔던 애들 반등도 나오고, 또 페라이트 같이 이런 신규 소테마가 하나 두 개 또 생겨 나오면서 뭐 소테마의 어떤 주도 테마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조심조심 그냥 비중 적게 해서 약간 이제 관망하면서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정도로 보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뭔가 5월 달은 찐으로 좀 제대로 시작을 해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는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도 에코프로가 좀 방향을 정해주면 뭐 리튬 애들도 다시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포스코 애들도 일단 한번 빼고 요 구간 안에서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반등 좀 나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죽는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막 시장이 막 꺾이는데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긴 힘들겠죠. 그래서 포스코 애들도 지금 좀 보고는 있어요. 스틸리온도 시간에 조금 띄운 부분, 포스코 DX도 이 21선 눌림목 구간 안에서 오늘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또 잡아가면 1파, 2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포스코 DX도 보시면 요렇게
추세를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다가 내일 이제 갭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양봉을 하나 또 만들면 추세를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지켜볼 필요 있겠다. 그러면서 뭐 이런 16,000원이나 이날 상한가 갔던 이런 구간들을 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이루어지면 곰새 또 여기 정고점까지는 또 시세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지금 경고 딱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갭 살짝 띄우고 뭐 이렇게 죽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또 모르죠. 이런 박스권 이겨내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애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시장이 꺾이기 전에 시장이 투매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가장 강했던 애들 중에 하나고 지금 뭐 리튬이나 뭐 EV 관계사 그룹주, 이화전기 관계사 그룹주 요런 애들은 솔직히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에 반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사실 뭐 이런 리튬 관련주나 급등주들에 비하면은 실체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뭐 금양이나 이런 애들처럼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또 시장 안정화되고 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가 만약에 전고점을 뚫으면 코스모 신소재도 전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맞고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19만 한 5천 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신소재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코스모 화학도 이렇게 가다가 요 정도까지 뭐 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모 애들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일 것 같아요. 추세를 잘 만들어 가다가 시장 급락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지금 이 원위치를 돌파하려고 하는 애들 있죠.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도 시간에서 지금 한 5% 뛰어났기 때문에 내일 갭 띄워서 한 방 이제 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요런 애들 시장 때문에 급락했는데 다시 원위치 시켜놓는 애들 최근에 뭐 바이오니아도 뭐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다가 시장이 급락해버리니까 얘네들도 뭐 별 수 없죠.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찐 시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그런 것처럼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도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애경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와 이날 뭐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밀길래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세력이 그냥 아예 털고 나갔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끝까지 밀어버리고 개미 다 털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시키면서 원위치로 가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애경 케미칼은 뭐 결국은 뭐 개미 털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고점 2만 원을 이제 거의 이제 넘기겠죠. 내일 뭐 갭 띄우고 이렇게 한 방 또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뭐 지금 딱히 시장에서 수급이 도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니아 정도가 있었고 제약바이오 쪽도 뭐 엠폭스 원수유두차 관련 뉴스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미코바이오웨드가 경고 딱지를 일단 조금 뗐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관심을 뭐 가져볼 필요는 좀 있겠고 셀트리온 그룹주 애들도 반등이 한 번 정도 이제 나와줄 만한 자리는 온 것 같거든요. 요 구간인데 여기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좀 쉬는 날 얘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하지만
뭐 좀 기다리면 요 정도 가격대는 좀 이길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천히 좀 뭐 한 61선까지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반등은 한 번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HLB가 이 이평선 모아가는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여기서 이제 계속 지지 이렇게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일단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료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얘가 만약에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를 뚫는 모양새가 나오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반등이 한 번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지금 시기장 수급이 뭐 에코프로 갔다가 아니면은 뭐 2차전지 갔다가 이래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뭐 에코프로 아니면 2차전지로만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이 참 이쪽으로 좀 많이 안 돌고 있죠. 하지만 한 번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정도로 조정을 좀 많이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2차전지 좀 쉬는 날 가장 반등이 좀 유력해 보이는 섹터로 저는 뭐 반도체 쪽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한미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좀 큰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여기 21,800원이나 한 22,000원 가격대 여기를 돌파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지금 반도체 관련 중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는 자리,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많이 빠져놓고 약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HPSP도 이런 가격대를 돌파가 22,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가격대 돌파하면 21선 또 확실하게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차전지 실 때 반도체 쪽이랑 그 다음에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봇 애들이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금요일날 갭 띄우고 전부 다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일단 오늘 이렇게 돌려 세워놓는 모습이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T로보틱스도 여기 전고점에 의미 있는 구간을 다시 넘기려고 금요일날 만들어놨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을 세워놓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뭐 T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애들 보고 있고, 오늘 보시면 AI 관련주들도 스물스물 바닥에서 하방 경직을 띄고 요렇게 좀 돌려나가려고 하는 좀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셀바스 AI도 여기서 요렇게 이런 가격대를 넘겨주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지가 한번 일어났던 구간이고 여기를 하방 돌파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또 21선 안착하기 위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오늘은 솔트룩스가 꽤 의미 있는 또 바닥권에서 양봉이 하나 또 출현을 했기 때문에 뭐 로봇이랑 AI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한 번쯤은 크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잡는지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뭐 2차 전지가 될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가 실 때는 뭐 반도체랑 로봇이랑 뭐 AI 요쪽이 좀 유력하게 수급이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 전략을 가지고 이번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 왼쪽 하단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